혹시 거주하고 계신 곳이 어딘지, 그리고 관심 지역이 지금 현재 어딘지 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부산이에요? 올라프님께서는 부산에 혹시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하고 상급지로 갈아탄다 라고 하면 어디 지역으로 혹시 갈아타고 싶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디 지역에 특정 아파트 뭐 명칭 이야기해줘도 상관없어요. 네, 지금 부산인데 내가 뭐 현재 동네에 살고 있는데 기회 되면 애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해운대를 좀 보내고 싶어요. 아니, 수영구 좀 보고 싶. 네, 남천동 살제. 아이고야. 네, 남천동 살면은 지금 현재 여러 아파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래로 남쪽으로 가든가 북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갈아타는 시점은 아닙니다. 네, 자. 만약에 내가 갈아타고 싶다 라고 하면은 동일 사이클 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요. 네, 전세를 주고 만약에 한 채라고 치면은 전세를 주고 상급지로 가서 대출 끼고 매수해서 추후에 상승장이 오면은 두 채가 내가 나한테 갖고 있잖아요. 그런 두 채 다 상승장 때 벌기 때문에 한 채가 뭐 본전이든 뭐든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올라프님께서 2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부산은 조정대상 지역일 뿐더러 어쨌든 규제로 지정되어 있고 2022년, 2023년 내년에 거제 레이 카운티 4,470세대인가요? 입주를 하고 또한 이제 2024년부터 또 뭐가 있죠? 에코델타시티 또 40세대가 차근차근 입주하는 거예요. 2024년에 입주하는 게 있고요. 25년에 저희 입주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코델타시티라고 이렇게 꾸려질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부산이 도대체 언제 올랐을까요? 부산은 2019년에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폭등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약간 전초 현상이 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서울이 많이 올랐잖아요. 2016년부터 서울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019년 연말까지 계속 올랐던 거죠. 2019년 중반까지 올랐죠. 헬리오시티가 또 입주하면서 또 약간 꺼졌어요. 쭉 오르다가 이제 서울에 투자했던 분들 2016년도에 매수했던 분들은 익절하자 해서 익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340만 정도 됩니다. 네, 그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투자금들이 부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산이 입주도 많았기 때문에 매매가 오르는 반면에 전세가는 전혀 오르지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부산이 2019년부터 해가지고요 2019년 연말 2020년부터 치고 2020년도부터 해서 한 또 내내 많이 들어간 거죠. 2020년 1월부터 하면은 이제 뭐 2년이 끝나가지고 비과세 매물 또는 뭐 일반 과세 매물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는 아직까지 중과에 걸려있지만 최근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되면서 이제 매도를 하려고 움직임이 생긴 거죠. 자, 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문에 서울도 마찬가지로 부산 많이 들어갔잖아요. 외지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만큼 그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실시가 되면은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중이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 부동산 역시 꺾였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양도세 중과 유예는요, 뭐 2023년까지인가요? 연말까지인가요? 뭐 1년 정도 유예가 되었죠. 자, 1년 정도 유예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일반 매물도 많이 나올 뿐더러 서울과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이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새로 투자자로 가입한 분들도 있겠지만 기존에 투자를 계속 해왔던 분들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익절해야 되잖아요. 익절. 그래서 저가 매물들도 많이 나온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매도 많이 거래가 되고요. 그러니까 침체가 일어나는 거죠. 특히 우리가 부산 부동산이 지금 현 상태를 보면은 작년 12월부터 입주를 했던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늘 똑같은 레파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3,853세대의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전세 입주장이 아직까지 끌고 있어요. 완판이 안 됐다 이거죠. 전세가 4억 초반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현재 부산의 실태입니다. 실거주 수요가 너무 낮아요. 매매가 높은데 실거주 수요가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여기다 양도세 중과 유예까지 합치면은 결국 부산 부동산도 꺾일 수밖에 없다. 자, 부산 부동산이 오르지 못하니까 어디가 타격을 받죠? 김해, 양산, 창원. 창원은 입주물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꺾이잖아요. 왜? 자, 창원이 오르려면요 부산이 올라야 돼요. 근데 부산이 오르지 못하잖아요. 그럼 창원의 용지 더샵, 용지 아이파크 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단순합니다. 창원 입주물량은 없기 때문에 폭등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죠. 대한민국에 있는 투자자는 지역마다 내 주관적인 잣대로
아파트 가격 용지도시 한 15억까지 간다. 그 15억까지 가는 배경에는 부산에 있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그냥 18억이다. 이러면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딱 그 지역 하나만 있으면요, 경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못합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대전이 만약에 세종시가 없었다, 대전이 하나만 있었다,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경쟁하지 못하는 도시 대표적인 예, 광주광역시예요. 광주광역시하고 울산이요. 울산 그나마 부산하고 뭔가 매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부산하고 또 울산하고 다른 도시입니다. 왜? 울산은 산업도시잖아요. 자급자족. 그 도시밖에 없어요. 뭐 연계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울산하고 광주는요, 정말 별개적인 도시입니다. 예. 대구 같은 경우는 부산 따라가려고 부산보다 먼저 앞서가 있죠. 왜? 부산보다 대구가 먼저 도시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6.25 때 둘 다 어쨌든 부산이든 대구든 피해가 많이는 없었지만요, 대구 같은 경우는 부산보다 부지가 더 작잖아요. 그리고 산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대구 이거 사면 안 돼요. 뭐 대구 오페라 스위치에 오피스텔 이런 거 있죠.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당해요. 자, 대구는 정육각형이죠. 직사각형이죠. 네, 직사각형. 이렇게 해서 도시가 그냥 뻥 뚫려 있어요. 도시 한가운데 산이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그냥 대부분 도시가 지리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를 둘러싸고 여기 산으로 해서 이 분지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도시는 분지 가운데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의 연계성이 강합니다. 대구 자체적으로 연계성 상당히 강해요. 네. 그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16개 구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구는 8개 구군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부산은 보세요. 해운대 있죠. 해운대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뭐 이상하죠? 수영구 어때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수영구 인구 적어요.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네. 자, 부산의 시내라고 불리는 서면과 수영구는 산으로 막혀 있어요. 황령산으로. 황령산 혹시 가보셨어요? 정말 멋져요. 네. 나중에 한번 황령산에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사상 요렇게 산과 산 사이로 막혀 있죠. 사하 요렇게 되어 있죠. 사하도 또 나눠져 있어요. 네, 장림 쪽하고 기존에 우리가 아는 사하역 쪽에 있는 괴정 쪽에 있는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초량, 자, 일본 대사관이 있는 초량 쪽 있죠. 네, 초량이 저기 초량역 부산역 쪽에 여기 있죠. 초량역. 네, 감천 마을인가요? 네, 감천 이바곶길이 있는 이쪽인가요? 초량 이바곶길 여기 있고, 여기 감천 문화마을 여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하여튼간에 부산하고도 대구랑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지역 연계성이 조금 낮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해운대, 수영구, 남구, 해수남 동네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동네 그나마 좀 크긴 크죠. 이렇게 해수 동남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대구 같은 경우는 8개 구군에서 괜찮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달서구도 괜찮고, 수성구도 괜찮고, 남구 괜찮고요, 동구 괜찮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심도 괜찮죠, 상당히.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대구가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랑 부산은 또 철저히 또 다르고요. 그만큼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게 또 있어요. 대구는 네모 직사각형 형태의 도심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입주물량이 많아지면 다 연계 효과가 일어나서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동네만 입주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혹시나 해운대가 안 빠질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저 또 그렇게 또 보여지더라고요. 네. 물론 그것도 시기가 또 달라요. 네, 시기가 또 다릅니다. 시기만 다르고요. 네, 자, 윤주원님께서 내년에 취득세도 완화가 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취득세 중과 완화가 일단은 이제 현재 정부에서 취득세 완화시켜주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일단은 아무리 늦어도 2024년 총선이 6월 전에는 충분히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빨리 해줘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요 2023년 중반까지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을 잡는 방법은요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뛰어납니까?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뛰어납니까? 네? 우리가 데이터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데이터를 갖고 일을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공무원들,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양반들께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요. 현재 임대사업자가 몇 명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근데 현재 1주택자 몇 명, 2주택자 몇 명, 3주택자 몇 명,
알고 있는 게 정부예요. 정부에서 규제를 푼다는 것은 와 진짜 부동산의 침체다, 바닥이다 이겁니다. 취득세 중과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계속 영원히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원히 막게 되면요, 지방 세수가 감소돼서 결국은 국고 손실로 일어나요. 정부에서,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적으로 니네가 알아서 예산 짜고 운영해라 라고 했건만, 자치적 운영 못하고 그냥 돈 달라고 중앙부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자체에서 행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공무원들 야근도 못해요. 네. 지자체 부채만 더 늘어나는 겁니다. 지자체 채권 그것도 발행해가지고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아파트 거래 마음껏 해라. 취득세 중과 풀어주고요. 취득세 1에서 3% 내도록 취득세 중과 자체를 없애주세요. 깨짝깨짝 이렇게 풀어주지 말고, 푸는 거 말고 그냥 한 번에 과거로 돌아가 주세요. 취득세 중과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이게 많은데, 지금은 어차피 부동산 상승 기간이잖아요. 하락을 완충작용을 해서 점차 폭락이 없도록 완화를 하면서 이렇게 막아야지, 취득세 중과가 있으면요 지금 그냥 폭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용파리님께서 부산도 대구처럼 폭락할까요? 다주택자 형님이 아파트 내놓고 못 팔고 있는데, 자기 생각하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구매를 안 해서 그렇다고, 취득세 중과세 폐지해야 한다고. 무주택자들은 어차피 안 산다고. 자, 무주택자가 사도록 만들 수 있어야죠. 그러면 양도세 언제 사도 양도세 비과세, 또 언제 사면 양도세 50% 할인, 이런 것들 좀 인센티브를 도입을 해야지 폭락이 폭락이 일어나더라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네, 생겨요. 지금 집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진작에 팔았어야죠. 맨날 규제지역으로 매수를 하니까는, 계란을 한 바구니 담으니까 못 팔다가 이제 수도권에서 중과유예가 되니까, 전국이 중과유예가 되니까 이제 내놓는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2년 전 가격으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안 팔리는데. 여러분, 부동산으로 2017년도부터 투자를 했어요 라고 하면서, 2016년부터 투자했어요 라고 하면서 순자산이 60억이에요, 순자산이 70억, 80억, 90억, 100억이에요. 아파트 투자만으로.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제가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안 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상화폐예요, 그게 바로. 네, 가상화폐란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이거 내 순자산 60억이네요. 중과 생각도 안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믿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 아파트 투자 5년 동안 100억 벌었어요. 개소리입니다. 자, 왜 개소리인지 이야기 드렸죠. 네, 200억을 벌어야지 양도소득세 내고 100억을 세금 내고 100억 버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3천만 원 갖고 100억 벌었어, 이 말이 성립을 안 한다는 거죠. 성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물론 법인 수십 개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법인도 팔립니까? 안 팔리죠. 안 팔리죠. 법인세 세금 내잖아요. 세금 냅니다. 그리고 그 법인이 번 돈을 자기가 벌었다라고 한다? 그건 횡령이죠. 네, 횡령과 배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아무튼 간에 돈을 수십억, 수백억 벌었다, 거짓말이고 그냥 나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하고 있는 투자 방식하고 내가 하고 있는 투자 방식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스대로만 움직이세요. 저는 급하지가 않아요. 왜? 남들 저한테 생각나는 게, 이제 저도 투자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도 홍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홍계. 어떤 홍계나, 예를 들어서 구미, 김천, 강릉 이런 소도시 있죠. 소도시를 가지고 저한테 막 상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인구 80만 이하 안 합니다. 거제 상담했어요 저한테. 거제도 그거 사이클 너무 짧고 산업도시라서 언제부터 침체될지 몰라요. 안 해요 라고 하니까, 준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자마자 피가 500, 1000, 2000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가 틀렸단 거야. 소도시 투자 인구 80만 이하, 그건 네 기준이지 내 기준도 아니야. 이렇게 막 홍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어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안 사요.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말이 뭐다? 또 작년에 2021년 초에 오피스텔 아파트를 투자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깝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고, 나 아파트를 투자해가지고 지금 피가 얼마 올랐니?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얘기하죠. 아파트? 안 사요. 혼자 많이 사세요.
네,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내 페이스대로만 움직입니다.